라고 합니다. Preparing for the weather. 지금 여기 중요한 몇 가지만 쭉쭉 집어갈게요. 이 동사 cover는 보도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뭐 기사를 다루다, 보도하다 이런 말이고 여기는 관계대명사 주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leave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온 다음에 pp가 오거나 또는 형용사가 오는 이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된다 했습니다. 일종의 이것도 오형식일 수밖에 없죠. 이 명사가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면 pp고요. 일반적인 그냥 형용사의 의미를 가진다. 뭐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사를 pp한 상태 또는 형용사한 상태로 주자. 그래서 injured는 타동사에서 이제 과거 분사로 돼서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겠죠. 자해한 것도 수천 명이 한 거면 이상한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직접 다치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부상을 당한 거죠. 사고도 포함하여. 그래서 이 폭풍이 이러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부상당하게 했다. 그 상태로 남겼다. 그 상태가 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킵이라든지 이런 것과 용법상 굉장히 유사하다. 형용사가 오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죠. while 다음에 ing 뭐뭐 하는 동안에 아주 유명한 분사 구문이고요. force 같은 경우 역시 오형식인데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어로 to 부정사가 와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로 또는 억지로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여기 중요한 영어 의미적 표현이 나오는 건데 이거 give rise to는 뭐야? 탄생시키다, 낳다, 뭔가를 탄생시키다, 뭔가를 형성시키기다라는 뜻이 되죠. 뭐 우리가 굳이 바꾸려면 generate 생성시키다는 동사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주관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뭐야? 여기서 이 가장 뭐죠? 아주 격렬한 가장 강력한 폭풍들 중에 하나 할 때 여기 ever to 부동사 뭐야? 사실은 to 부동사가 여기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인데 ever를 넣음으로써 역사상 사상 그렇죠. 뭐뭐한 명사인데 사상 뭐뭐한 명사 되겠죠. 지금껏 미국을 강타한 폭풍 중에 가장 격렬한 폭풍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 된다 했죠. 그다음에 관계부사입니다. 이 뉴저지라는 곳에 보면 이 톰스 리버라는 곳인데 이 톰스 리버라는 곳에 허리케인이 아주 세게 강타했다. 그렇죠? 이게 주어고 이게 일형식 완전 자동사고 이 부사이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온 거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부사는 뒤에 뭐가 나온다? 완성된 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동사 다기 형용사 다기 enough to 부동사 기억하죠? 어떤 뜻입니까? to 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하다. 항상 뒤에서 앞으로 의미를 파악하면 된다. 그래서 그녀의 집을 탈출할 만큼 충분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여기는 시제가 중요하죠. 집에 돌아온 거는 과거예요.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폭풍은 지나갔었습니다. 과거 완료라는 시제적 차이. 그리고 집에 돌려와서 발견한 건 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돌아온 시점과 노트를 발견하는 즉 메모를 발견한 시점은 거의 같은 시제 선상에 있고 얘만 조금 어때요? 폭풍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과거 완료를 쓰고 있다. 여기서 whoever는 뭐죠? 사실은 누구든 이 메모를 읽는 누구든 상관없이 이걸 사실은 뭐라고 해서 이게 복합 얘는 실제 의미가 문법적 그 기능에서 용어가 뭐냐면 복합 관계 대명사인데 복합 관계 대명사는 좀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에다가 ever를 더한 거야. whichever, whoever 그렇죠. 이렇게 하면 복합 관계 대명사인데 이 복합 관계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문법 안에서 기능은 뭐냐면 이 양보예요. 양보. 양보가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although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또 여기서 양보는 뭐냐면 no matter what이라든지 no matter how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양보입니다.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뭐뭐와는 상관없이
뭐뭐는 상관없이 즉 뭐뭐일지라도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메모를 발견하는 누구든 이제 저는 이미 죽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여기서 make it이라는 뜻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내다, 도착하다, 이루어내다. 여기는 아마 survive 의미죠. 그러니까 이 make it은 맥락을 파악하면 어떻게? 그 맥락을 파악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어떤 맥락이 주어지는지 맥락에 따라 의미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여기 if는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티는 몰랐다 인지 아닌지죠. 뭐인지 아닌지 마이크가 생존했는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뜻하는 거. 이것도 간접 의문문이고 그렇죠. 이거는 명사절을 이끄는 if절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을 이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no의 타동사의 목적어가 된다는 거지. 이 if절 전체가. 자, 그다음에 여기서 make the round 무슨 말이었습니까? 소문이 나다. 소문이 난다. 이렇게죠. 자, 이게 before falling은 역시 분사 구문입니다. 이거는 before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거 쓰면 뭐 after 쓴다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분사 구문 중에 어떻게 접속사가 사라지지 않는 접속사가 유지되는 경우가 몇 개 있죠. before가 대표적이고 그의 반대 개념인 after도 많이 남아 있죠. 또 뭐 많이 남아요? while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when도 그 이모 고등학교 교재에 보면 이게 뭐 이 약을 뭐 OTC라고 out of the counter인가요? 그 조제가 되지 않는 비조제약 얘기가 나올 때 보면 그 이모고 교재 보면 when taken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뭐 섭취될 때 이렇게 할 때 보면 이 과거 분사 PP 나오는데 접속사 이렇게 딱 떡하니 있죠. 이때는 when도 상당히 승적인 경험상 when, while, after, before는 뒤에 ing 또는 pp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생략되지 않는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잘 넣어놔. 이거 선생님이 생략이 잘 안 된다 하셨어. 이렇게. 자, 여기서 여러분 locate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주어 비동사 located in 하면 무슨 말이야? 항상 주어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 수동태 의미로 많이 쓰이죠. 여긴 그게 아니다. 이거는 show스들은 주어가 마이크라는 이 생존했을 법한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죠. 이건 타동사로 찾아내다 라는 뜻이라는 걸 주목해야 된다. 자, 이게 이 뭐죠? What the noise was all about. 이게 의문사 이 자에는 주어가 된다 그러죠. 여기 주어 여기 있네요. 의문사 주어 동사 뭐죠? 간접 의문문 나왔습니다. As soon as 하자마자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 높았다. 그렇죠? 물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미 어떻게 빠르게 차올랐다는 거죠. 왜 높았어? 높았다라고 확인 언제? 이제 이게 문이라 문 열고 나가보니 어떻게? 이게 자기 대문이거든. 그 자기 현관문. 현관문하고 보니까 물이 이거 차 있는 거야. 근데 이미 차 있는 그 모습 보는 건 과거지. 높았으니까. 하지만 물은 차오른 건 어떻게? 그 이전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왔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head rise이 와야 된다. 시제가 차이 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과거 완료는 잘 봐. 그냥 이 특정 과거 시제와의 상대적 개념이야. 그러니까 어떤 과거 시제의 내용과 상대적 비교로 과거가 완료했어요. 이걸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이런 거야. 물론 학교 선생님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 어떤 데 보면 과거가 6월 1일에 일어난 일이고 과거 완료가
뭐 5월 20일에 일어난 일이야. 근데 어느 날 어떤 또 같은 이 문장에 보면 얘가 6월 1일에 일어났는데 얘는 또 5월 30일에 일어난 거야. 그러면 어떤 글을 보면 이 둘을 그냥 단순 과거로 표현할 수 있거든. 얘는 이상하게 과거 완료로 얘기하고 또는 대과거로 얘기하고 얘는 또 과거로 얘기하거든. 그 비교해 보세요. 6월 1일에 비해서 5월 30일은 과거죠. 근데 이때는 과거하고 얘는 또 과거로 얘기한 거야. 그럼 이 같은 시제인가 아니에요. 왜 과거 완료를 쓰냐면 항상 이 과거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나타내는 거야. 날짜가 아무리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 6월 1일이야. 근데 5월 25일인 거야. 근데 어떤 원어민은 이 둘을 그냥 하나의 과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왜? 그 원어민이 생각할 때 이 나이가 차이 난 이 6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러나 어느 원어민은 어떻게 해? 여기 한뭐 얼마 10일 차이 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얘기한 거야. 또 어느 원어민은 이렇게 둘 다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30일은 6월 1일에 비해서 하루가 뒤쳐지니까 이거 과거 완료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 원어민은 그냥 이 과거 완료 안 하고 그냥 둘 다 과거 시제를 할 수 있어. 왜냐면 그건 자기 마음이야. 항상 상대적으로 이 과거에 비해서 이 과거 완료의 사건이 상대적으로 좀 더 멀다라는 것은 느낌을 주고 싶은 거지. 알겠죠? 같은 맥락의 글, 즉 같은 글 안에서도 이렇게 날짜가 다른데도 다 과거로 말한다든지, 그렇지? 또 훨씬 더 이전의 이야기 또 그냥 단순 과거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과거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나타내는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잖아. 근데 어떤 원어민 보면 얘를 또 과거 완료를 할 수도 있고 얘는 과거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원어민은 그 똑같은 원어민은 30일과 60일, 6월 1일에 나면 다 과거로 얘기한 거야. 또 어떤 원어민은 얘를 그냥 과거로 얘기하고 얘도 과거로 할 수 있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다? 그냥 어떤 원어민이 특별히 이 두 사건에 대한 시제 차이를 어떻게 예민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야. 예, 상대적 개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 과거 완료가 왔죠. 여기 뭐 나왔어요? 과거가 왔죠. 그러니까 이 뭘 뜻하는 거야? 아, 물이 내가 나가서 확인한 거는 과거잖아. 그럼 물이 그 전부터 내가 확인한 시점까지 점점점 차올랐겠지. 이것을 이 원어민 화자는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어떤 원어민들은 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게 막 오후 4시라 치십시다. 그리고 나갔을 때가 오후 5시라 치십시다. 1시간 흘렸죠,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 내용에서 오후 3시에 내가 엄마를 만났다 할 때 이 과거를 쓸 수도 있거든. 얘만 따로 얘기할 때는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둘의 시제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 쓰는 거지. 이 4시 이전의 사건도 과거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냥 상대적 개념이다. 얘보다 얘가 더 이전이라는 걸 말하는 것 뿐이야. 4시 이전에, 예를 들어서 그 전날, 3일 전 얘기를 한다 한들, 그럼 단순 과거를 쓸 수 있어. 왜 그래? 그냥 얘는 과거 일어난 일이니까. 얘와 또 다른 비교할 만한 일이 있다라면 또 시제 차이를 둔다라는 겁니다. 이 상대적 개념이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아니 이 얘기를 보면 얘는 과거 완료로 했으면 이해는 돼요. 왜? 그 일어나는. 근데 그 과거 완료에 일어났던 일보다 더 이전에 얘기를 하는데 왜 또 단순 과거를 얘기하죠? 그럼 원어민 마음이야. 그거는 단독 사건에 대해만 얘기하는 거고 두 사건이 비교할 때는 현재 과거 완료를 쓴다. 이것도 분사구문이 또 나왔죠. 그렇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분사구문은 이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과 어떻게 집을 채우는 것은 뭐다? 동일 시제죠. 기억합니까? 얘를 having started 버리면 어떻게 돼? 완료 분사 구문인 거야. 단순 분사야. 단순 분사 구문이면 무슨 뜻이니? 단순 분사 구문 무슨 뜻이야? 얘가 로즈지. 얘가 분사 구문 되기 전에 어때? 직접 뭐였을 때? 그냥 종속절이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시제 보세요. 어떻게요? 과거죠. 같은 과거야. 그러면 단순 분사 구문이야. 그럼 만일에 얘를 어떻게 해? 이랬다면 시제 차이 있어 없어? 이거 무슨 시제야? 과거 완료에는
과거지. 시제 차이 나. 나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원어민들끼리 약속을 한 거야. 내가 having start 했다라면 이 문장은 원래 뭐였다? 과거 완료였어라는 거야. 근데 만일에 원어민이 그냥 start 했다면 무슨 말이야? 이 문장은 원래 뭐였다? 얘도 그냥 단순 started는 과거였다는 거야. 그게 완료 분사 구문과 일반 분사 구문의 차이인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만일 어떤 원어민이 having started 했을 때 문제 있다 없다? 아무 문제 없어. 왜? 이 원어민은 이 원어민에 비해서 뭘 나타내는 거야? 얘기가 얘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따로 분리해서 말해주는 거야. 원어민의 말의 습관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죠? 이해됩니까? 그거를 이걸 왜 having pp 했어요? 왜 그냥 ing 했어요? 그럼 원어민 이거 문장 쓴 사람이지 마음이지. 이해됩니까? 네. 근데 얘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얘를 started 하면 안 돼. 왜 안 돼? 뒤에 명사구가 나왔죠. 이게 to 부동사잖아. to 부동사는 이 start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여 있죠. 자, pp 올 때 목적 올 수 있다 없다. pp는 목적은 못 옵니다. pp는 목적 못 옵니다. 이거 현재 분사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started 하면 틀렸다는 거야. 얘를 started 하면 틀렸지만 뭐 하면 틀리잖아. having started 하면 틀리잖아. 선생님 헷갈려요. 둘 다 같은 단어 아니에요? 이 바보 멍뚱아. 이 pp는 능동의 pp고 이 pp는 수동의 pp야. 헷갈려요. 둘 다 과거분사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분사가 능동도 되고 수동도 되죠. 이거 현재 분사, 과거분사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일 리가 없지. live는 완전 자동사. 일형식 완전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아예 불가능한 동사. 그래 이 문장을 틀렸다 하면 그 원어민 보고는 영어 더럽게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어떤 원어민 she has lived 하면 단 0%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문장을 가지고 이거 타동사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절대 타동사일 리가 없죠. 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는 수동태 왜 안 돼?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 목적어를 가지 못한다는 것은 수동태가 안 돼.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어와 주어의 자리 바꿈이야. 없는 놈이 가질 수도 없는 놈 가지고 왜 수동태를 만들어? 이건 능동태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수동태는 이거는 문제 없죠. 이거는 뭐야? 이것도 능동태지. 그녀가 그걸 만들었다. 현재 완료야. 그러나 이거는요.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이 능수동에 대한 얘기를 못 하니까 이게 좀 안 되는 이건 무슨 태야? 이건 수동태에 메이드인 거야. 얘는 과거 분사하고 얘도 둘 다 과거 분사인데 아직도 고등학생들 중에 과거 분사가 무조건 수동태만 쓴다고 그래요. 현재 완료에 쓰는 건 과거 분사 아니니? 이 현재 완료잖아. 이건 능동이잖아. 그 근거가 뭐니? 뒤에 명사가 왔어. make가 명사가 오면 그건 능동이야. 얘는 왔어 안 왔어? 안 왔잖아요. 수동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수학처럼 파파파파파파파 문법에 대한 그 기초 원리가 돌아가야 돼.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 starting은 현재 분사해야만 되겠죠. 왜요? 이 to 부정수가 명사구로 to 부동사는 명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 이건 목적어 역할을 했죠. to 부동사만의 목적을 취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 왔다는 것은 이거는 능동이다. 이해됩니까? 이 started 되면 틀렸다는 거야. 그러나 having started는 괜찮다. 그러니까 start 즉 pp라 해서 다 능동은 수동은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 pp는 다 뭐? 수동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계속 써보는 거라. 자기가 느낌이 올 때까지. 이거 능동이 수동이야. 봐 지금 금방 다 이게 어떻게 수동이야? 내가 그녀를 만난 거잖아. 좀 헷갈려요. 현재 완료 아니야? 맞죠? has pp.
그걸 만나다는 행위를 네가 한 거 아니야? 그쵸? 그 능동 아니야? 아, 맞네요. 그 헷갈린 거라. 헷갈릴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왜 헷갈려? She was met by me는 이런 영어 문장은 없어요. 이거는요. BPP 수동태네요. PP네. 그러니까 모든 PP가 능동 수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모든 PP가 다 수동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동이 아닌 경우에 더 많이 쓰이죠. 현재 완료를 쓸 때. 잘못 알고 있다. 고쳐야 된다. 수동태가 될 수가 없다. 어떤 때는 자동차는. 그래서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종이 포스트에다가 그런 내용을 깨알같이 적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분사구문 많이 나와요. 이게 뭐야? shivering. 떠는 거죠. 이거 이 형식 완전 자동사입니다. shivering. 누가 마이크가 떠는 거지. 분사구문 늘 말했잖아. 이 ing 나왔는데 명사가 따로 없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이어져. 그게 뭡니까? 이 종속절의 주어가 이 주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된 거지. 네, 같기 때문에 생략된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분사구문은 종속절을 가지고 ing 또는 pp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뭐부터 확인했어?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냐? 이러면서 어떤 지금 너무 복잡해요. 모르겠어요. 너 서울에 있는 학교 못 가. 좀 쉬운 설명하는데 그런 건 없어. 수학의 심리 개 어렵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학교 못 가. 수학은 아무래도 안 되지. 예, 이해가 안 돼요. 그 영어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걸 알려고 노력하고 굉장한 반복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야 돼. 영어도 똑같아. 왜? 원리 원칙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학도 언어거든. 수학도 언어야. 영어도 언어고. 과학은 수학이란 언어를 가지고 하는 실용 학문이야. 과학은 실용 학문이지. 수학은 언어학이야. 컴퓨터 여러분 뭐죠? 그 앱 만들려면 뭐예요? C++, 베이직이라는 컴퓨터 언어가 있어. 그 언어 가지고 하는 거야. 만국 공통이에요. 네. 언어야, 언어. 그걸 응용한 게 과학이에요. 수학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이거 왜 마이크가 떤다는 거야. 그래서 분사구문 앞에 특별히 명사가 없다. 마이크가 떤다는 거야. 주절의 주어가.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세요. 여기 또 뭐야? 둘 다 봐. 분사구문인데 뭐가 없어요 앞에? 명사 없죠. 그럼 있다라면 뭐야? 왜 있어? 왜 어떤 데로 왜 있어? 다르기 때문에 있는 거야. 야, 분사구문을 원래 정상적인 접속사, 주어, 동사 있는 거를 뭐로 바꾼 거야? 좀 더 첫 번째 고급스러운 문장, 약간 초등스러운 영어 문장이 아니라 모름지기 고등학교나 모름지기 소설책이나 이런 데 들어오려면 문장을 좀 고급지게 바꿔야 되잖아. 그 과정 속에서 분사구문을 많이 만들어. 왜? 영어 실력이 되는 친구만 이거 보세요. 이 소설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언어 실력이 된 사람만 보세요. 우리나라 소설책 어렵잖아. 그거 보면 여러 언어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에 관심이 있는 사람 보라는 거야. 그러면 영어 실력 안 된 친구는 그런 소설을 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 소설에서 말하는 걸 이해하려면 기본 문법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장 쉬운 접속사 주어 동사를 분사구문으로 계속 바꾸는 거야. 관계대명사도 다 없애는 거야. 명의대서 다 없는 거야. 왜? 기본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친구만 이러한 소설이나 이러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작가들은 어떻게? 길을 쓰고 분사구문, 길을 쓰고 명의대 생략, 길을 쓰고 관계대명사, 관계문서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미국에 있는 책들, 영국에 있는 책을 읽으려고 하면 그런 문법이 되라. 너가 모름지기 내 책 좀 읽으려면 너가 영어 공부하고 와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들이 그런 것을 앞으로 학생들이 읽을 거를 생각하고 분사구문을 계속 집어넣는 거야. 일부러. 자 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s there was a boat. 보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생존할 수 있었다. 같아달라요. 이게 유도부사라고 알지. 같아달라. 다르지. 그럼 어떻게? 얘를 there being으로 바꿉니다. A boat.
이거를 이해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솔하는 친구들은 이걸 좀 오히려 이런 것도 재밌지. 그래서 데이비드 선생님이 자꾸 설명하실 때마다 같기 때문에 뺐다. 다르니까 넣는다는 거구나. 심지어 there is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꾼 거예요. there was. 선생님 물어볼게요. 굳이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면 실력이 되는 사람은 내 책 읽으라는 거야. 초등학교 영어 실력으로는 이 책 읽지 마. 그냥 레벨을 둔 거야. 그럴까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지수겠어. 렉실 지수라고. 이 렉실 지수 뭐 1000 이상이면 부모들이 책을 고를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렉실 그 인덱스를 보고 내 애가 렉실 지수 요 정도는 읽을 수 있어. 그래서 가는 거야. 책 고를 때마다 렉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2000, 3000이 가는 책을 보면 애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내 애가 그거 읽은 만큼의 영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작가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본적으로 렉실 지수 높은 책을 만들려면 문법을 무조건 어렵게 나겠죠. 그래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외국어 영어 학습자는 공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데이비드 선생님이 만약에 블로그를 올린다면 나 이런 거 쓰겠지. 내 글을 이해할 좀 되려면 문법은 기본적으로는 좀 잘해라. 일부러 바꾼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작가가 나 실력 낮아요. 내가 내 책의 수준이 좀 많이 떨어져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미국에서는 책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겠지? 자기가 이 문법 실력 기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서 내 책 읽으라는 작가의 의도가 들어와 있는 거야. 수준 안 되는데 내 책 읽지 마라. 내 수준 떨어진다. 그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왜 분사금 이렇게 많은지 이해하겠죠. 여기 중요한 건 이거는 옛날에 그 서술형 평가 교재에도 나왔다고 했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배를 본 거야. 뭐를 통해? 창문을 통해. 얘를 뒤로 보내면 어떻게 해요? 배가 창문을 통해 접근한다 했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 학교에서는 이렇게 썼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다 틀렸다는 거죠. 얘를 뒤로 보내면 나는 배를 봤다. 창문을 통해 접근하는. 그 창문을 통해 배가 접근하는 거다. 이래 보면. 얘 뒤로 놔두면 큰일 난 거야. 내가 창문을 통해 본 거야. 뭐가? 멀리 배가 접근하는 거를. 이해됩니까? 이게 얘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 달라진다. 혹시나 너희 학교 선생님, 각 학교 선생님 이걸 접어줬으면 잘한 짓이다. 잘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멘탈 탈탈 털리게 돼. 영어적 기념으로. 자, 여기 또 봐. 이거 위드 알죠? 뭐뭐 가지고 한 채인데 여기 남아있는 strength입니다. 여기다가 뒤로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with 명사 ing라는 구문이 따로 있어요. 이게 분사 구문인데 특히 무슨 구문이냐면 부대 상황이라고 ing는 pp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능동의 관계, 수동의 관계인데 이러면 그게 아닌 거야. 이거 그냥 현재 분사가 힘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은 남아있는 힘이 이겁니다. 알겠나? 만약에 얘가 이리 들어가면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래서 저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암기하라고. 저런 거 신경 쓰기 싫으면 그냥 본문 암기해버려. 영어 실력에서 내가 문법 실력이나 어휘 실력이 좀 꽤 떨어진다. 본문 암기 다 해버려. 다른 방법 없네? 없어. 선생님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그런 방법은 없어. 내가 많이 쓰는 시험장에도 나는 본문 다 외우겠어. 미친 듯이 본문 다 외웠어. 나라도. 선생님 그 영어를 그렇게 잘한대요. 방법이 없거든. 학교 선생님이 뭘 낼지 모르기 때문에. 100점 받고 싶다면 티끌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지막 41번이 아주 사악하리 어렵다고 그랬죠. 왜요? 일단은 여기서 survival story가 주어고 make가 뭐야? 사역 동사고 people이 목적어고 appreciate가 목적보호로 동사 원형이었죠. 이것은 뭡니까? 그들이 가진 것, 뭐죠? 선포관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뭐예요? 리딩은 또 분사 구문입니다. 자, 콤마 다음에 ing 나왔어. 뒤에 명사 딱히 명사가 없다. 무슨 뜻이야? 응? 누구야? 이 people이야, people. 왜? 여기잖아요. 여기 주어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 영어에 감각 있는 친구는 따져 묻는 거야. 왜 저게 ing죠? 왜 저게 명사가 없죠?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 말에 의하면 이거 주어가 어딘가 있을 텐데 이거네요. 그러면서 문법이 되는 친구들은 의미 파악이 좋아져. 왜냐하면 이 데이가 뭘 뜻하는 데인지
이 there가 누군지 이게 절대 뭐가 아니야. 생존기, 생존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것쯤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신이 준비하는 학생들 많이 틀린 유형이 본문을 외우되 본문 내용을 이해를 안 하는 거야. 본문을 외우는데 본문의 내용을 이해 안 해. 그럼 뭐냐면 여러 문제,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했을 경우 많이 틀립니다. 본문을 이해하고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본문 암기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갑시다. 허리케인은요 형성한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완전 자동사입니다. Only over ocean water입니다. 오직 바닷물 위에서만. 이거 부사구입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대신 해양이죠. 그러니까 바닷물이죠. 바닷물이 이 주관대가 연결되죠. 그 바닷물이 뭐다? Has a temperature 26 or more degrees Celsius죠. 우리가 이 5도씨 할 때 이 C는 섭씨 셀시우스고 뭐 5 F는 0F는 Fahrenheit로 해서 화씨입니다. 항상 그렇죠. 그래서 온도인데 어떤 온도? 26도의 온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죠. 를 가지고 있는 물이에요. 주관대 기억하세요. 스위치 여기다 하죠. This is why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This is why 결과. This is why 결과입니다. This is why 결과입니다. This is because가 이유입니다. 걔네들은 are common 뭐죠? 흔하다. 어디? tropics 하면 열대 기후, 열대 지방이죠. 이 대가 누구죠? 허리케인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하설표를 계속 하고 하냐면 모름지기 내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용 파악할 때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이거 안 하는 친구 많아. 필기가 너무 깨끗한 친구 많아. 특히 데이가 뭘 가르치는지 실시간으로 한번 손으로 꺼줌으로써 이 시간 공부가 돼. 내 뇌한테 신호를 보낸 거야. 야 이거 허리케인이야. 그 시험 칠 때 굉장히 독해가 빨라. 이미 내가 파악했기 때문에. 단순 암기하는 친구들은 독해를 다시 해야 돼. 단순 암기해가지고 시험 준비하는 친구 문제가 뭐냐면 본문은 암기했지만 본문 내용을 모르잖아. 그럼 다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본문 암기만 하면 안 돼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필기와 이게 화살표 표시 그다음 밑에다 밑줄에서 이거 뭘 뜻하는지를 적어가는 습관들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심지어 학교 영어 선생님의 강의록보다 학생의 필기가 두세 배로 좋아야 돼. 그런 일이 있었죠. 선생님. 그래서 열대 지방에 흔하다. 자, 열대 지방이 바로 뭡니까? 이게 선행사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선행사고. 아, 그래서 관계부사 올 수밖에 없는구나. 그리고 이 where는 뭐로 바꿔? in which지. 여러분, in이 어떻게 와요? 우리가 관계부사란 전치사 더하기 which라는 걸 알겠는데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 전치사 어떻게 선택해요? 선행사와 제일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럼 tropics가 제일 잘 어울리는 전치사가 뭘까? 여기 있잖아. 학생들이 이걸 모르요. 아니 원어민이 써놨잖아. 나 in 잘 써요. 그건 떡하니 놔둔 학생이 헷갈리는 거야. 네. 그럼 이거 흔적들이 주변에 보면 모름이 있어요. 애매하면 in이야 사실. 애매하면 대부분 in이야. 자 그러면 역시 관계부사 다음에 완성문장이죠. 뭡니까? 수온이 비령식 보호 다 완성이죠. 1년 내내 그죠? All year round 1년 내내 높다. 그런 열대지방이 흔하다. When warm water air 즉 따뜻한 공기가 이게 상승하죠. 단순 현재입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여기 왜 나왔어? 내가 말했지. 주격 관계대명사와 일반 동사가 잘 봐. 주격 관계대명사와 일반 동사인데. 내가 경험하는 학교 선생님들 이거 주관대와 일반 동사가 현재 분사 되는 거 잘 모르시더라고. 이건 전공자들만 좀 접하는 거거든. 여기 왜 S 붙였어? 선행사가 단수란 말이죠. 그럼 너희가 선행사 누구야? 아닙니다. warm air가 상승한다는 문장 전체입니다. 내가 원어민이라면 그렇게 했겠어. 왜? 이게 뭐기 때문에 가능해? 계속주존법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계속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든 문장 전체가 선행사든. 그래서 어떻게 따라봐. 공기가 떠오르는 그 상황이 저기압을 형성한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실제 주어는 이거요. 맞죠? 이게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when 주어 접속사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문장이 주어 어떻게?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산 구문이 없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 보면 동사가 따로 없죠. 동사 있어 없어요? 이게 만약 동명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동사가 와야 되잖아. 그냥 콤마로 다시 끝난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분산구문 100% 분산구문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따뜻한 공기가 상승한다. 뭐 하면서? 수표면 위에 저기압을 형성하면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본문을 암기할 때 그 내용을 이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그림을 그리면 돼. 이렇게 바닷물, 따뜻한 공기 이 정도만 쓰는 거라. 그러면 이거 뭐 만들어? 저기압. 이런 걸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필기를 따로 이해하기 힘들다면 이런 도식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극복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공부할 때 얘는 잘 몰라도 이 그림을 보면 돼.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편하다는 거죠. 이런 노력조차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을 암기했으나 내용을 이해 못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 그러면서 학생이 이렇게 나 본문 열심히 해서 시험 준비 잘했대. 본문 암기는 기본적이고 기본이야. 100이라는 시험 문제에서 본문 암기는 10%밖에 안 돼. 나머지 80%는 학교 선생님이 내려준 유인물이야. 그리고 나머지 10%가 문제풀이야. 근데 시험 준비했다는 친구 보면 본문 암기하고 시험 문제풀이 했다. 근데 시험 문제풀이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고모양 꼬꼬리인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본문 암기는 기본 중에도 기본입니다. 근데 그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됐다면 시험 점수가 나빠도 후회하거나 아쉬울 이유가 없다. 시험 준비를 더럽게 안 했는데 점수가 안 좋아? 그건 당연한 거 가지고 학생들이 억울해할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똑똑한 아이인데 정말일까요? 본문 암기 기본이고 뭐가 더 중요해? 내용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바로 아까 말했지 어떤 일이 될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근처에 차가운 공기입니다. From nearby는 근처에로부터 차가운 공기가 유입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채워? 그 지역을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죠? 따뜻한 공기가 왜? 항상 이 열대 기후는 공기가 따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닷물 위에 공기가 따뜻하게 되니까 따뜻하니 거 뭐돼요? 올라가잖아. 그렇죠? 왜? 분자가 촘촘해요? 느슨해요? 공기 분자가 느슨해지겠지. 그러면 가벼워지잖아. 가벼워진 상태에서 어떻게?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압력이 떨어져. 공기압이 떨어지지. 왜냐하면 압축된 게 아니라 퍼트 나가버리니까 공기압이 약해집니다. 이 따뜻한 공기압이 약해진 거라.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기 약해지니까 약해진 그 공기압의 틈을 다 누가 들어옵니까? 그 속으로. 그 공중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지. 그럼 그 지역이 어떻게? 그걸 채운 거라. 차가운 공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른다. 기압이 낮아지니까 압박이 적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위에 있던 그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 그 지역을 꽉 채우게 되죠.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로 생긴 이게 현재 분사이긴 하지만 형용사입니다. 아까 뭐와 똑같아요. remaining strength라 기억해? 남아있는 힘. resulting cloud는 그 결과로 생긴 구름. 뭐라고? 그 결과로 생긴 구름. 이까지 주어요. begin to 부동사죠. 그렇죠? 확장되기 시작한다. 이게 문장 끝났어요. 또 분사구 또 났어요. 뭐 하면서? give rise to 뭐라고 했죠? 아까 만들다, 생성시키다 말했죠. 분사구문입니다. 뭘 생성시켜? rains, 비와 폭풍이죠. 왜 근데 rains에 s 붙였어?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비는 셀 수 없어요. rain 할 수도 없고 rains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s 붙였어요? 여러분 그 눈 결정 봐서 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 이런 종류의 비와 저런 종류.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할 때는 불가사명사도 다 가사명사처럼 s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해됩니까? 네. 우리가 food 하면 불가사명사잖아.
근데 S 붙일 수 있다. 왜? 언제 할 때? 메뉴가 다양할 때. 메뉴가 다양할 때 붙이거든. 워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일반적인 H2O 때는 S 안 붙여. 근데 뭐 할 때는 수번지. 물을 구할 수 있는 여러 수번지는 S 붙여요. 그 waters가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문법 틀린 거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면 따라해봐. 종류가 다양하면 불가사 명사도 복수가 된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다양한 여러분 알잖아. 폭풍은 윌리, 그다음 허리케인, 그다음 뭐 있어? 타이푼, 그다음에 사이클론. 사이클론은 뭐야? 서남아시아, 인도 주변에 일어나고 윌리는 어디나? 또 아마 그 아프리카 쪽인 거고 허리케인은 북미 지역에 일어나고 그렇죠? 타이푼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 태풍이라고 그러죠.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에마다 폭풍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S 붙인다. Thunderstorms then begin to move. 그래서 이제 폭풍이 어떻게 시작해? 원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알죠? 태풍이 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어디가 제일 심해요? 가장자리가 풍량이 제일 심하고 제일 가운데가 정말 고요한 데죠. The eyes of the typhoon. 태풍의 눈이라고 하죠. 여기는 정말로 해도 맑고 아무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확장하고 구름이 그런 결과로 생기는 구름이 점점점 팽창하다가 비와 폭풍을 형성하게 돼. 그러면 폭풍은 어떻게 형성되기 때문에 중심에서 이제 회전이라는 그 회전 운동이 발생하죠. 그래서 원형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중심 포인트 중심에서 그 태풍의 중심 헥토파스칼이라고 하죠. 뭐 때문에? 로테이션 지구 자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해류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해류가 멈추면 빙하기가 생깁니다. 마지막 우리 6대 빙하기가 생긴 게 뭐냐면 멕시코 만류에서 이 그 제트 스트림이 이 멈추면서 멕시코 만류 해류가 그러니까 해류는 우리가 아는 해류 밑에는 물이 아예 흐름이 없어. 심층은 항상 중층에서 상층에서 흐름이 있는데 제 상층도 있지만 중층의 움직임이 중요해. 중층수가 움직이는 게 멈추면 해류가 멈추죠. 그러면 공기 흐름이 멈추기 때문에 빙하가 생겨버려요. 우리 마지막 6번째 빙하가 북미 쪽 빙하인데 그는 바로 해류의 흐름이 막혀서 멕시코 만류가 멈춰서 생긴 빙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바다는 이렇게 회전을 하죠. 뭐 때문에? 지구 자전력에 의해서 계속 흐르면서 전 세계가 각자 해류가 흐름이 달라. 예, 그래서 그게 우리 항해사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The point is cold. 그래서 그 circle point 가운데 있는 그 중심 포인트가 바로 tropical depression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그러죠. depression 뭐면 우리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why are you depressed? 야 너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라는 때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자, as the tropical depression 그러니까 열대성 저기압이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어디를? 따뜻한 바다. 그리고 어디서 태풍이 항상 어디서? 필리핀 북동부 지역. 너죠? 오키나와 뭐야? 따뜻한 일본이잖아. 오키나와 남서부 지역. 그렇죠? 항상 태풍 어디 생겨요? 이 그 적도 주변에도 생기죠. 적도의 주변에서 항상 생겨서 어디가 위로 가죠.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디 이 더 따뜻한 물 위를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구름은 어떻게? 점점점 뭘 얻어? 수증기를 머금게 되죠. 왜? 따뜻한 공기 계속 물이 상층으로 유입되잖아. 그럼 얘네들이 뭘 들어? 엄청난 물을 가지고 이제 빨아들이겠죠. 그러면 그 구름은 점점 커지겠죠. 그렇죠? 처음에 조금만 시작했다가. 그래서 그 바람은 막 있어요. 빌드업은 뭐죠? 빌드업? 축구의 빌드업처럼 속도를 점점 어떻게 높인다. 차츰 쌓아간다. 이게 축적한다고 생각하면 돼. 빌드업이라는 것은 속도를 계속 축적하게 된다. 또 분사구문 또 나왔어요. 뭐 되면서 열대성 폭풍이 된 거죠. 원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시작했던 게 열대 폭풍이 된 거야. 왜? 열대 저기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갔다가 기압이 떨어져 가지고 차가운 공기가 유입된다 그랬죠. 그게 어떻게? 그 따뜻한 바다 위를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어떻게 지구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물이 계속 유입되니까 거대한 구름이 되죠. 그 거대한 구름이 결국 뭐가 된다? 속도도 빨라지고 하면서 흔히 말하는 태풍이 되는 거야. 태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얼중얼대면서 이과는 특히 눈팅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중얼거리면서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나는 벌써 이해했거든. 선생님 공부하면 딱 이래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소리 내어 말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 거야. 그러면 오케이 이해됐다면 그 다음 볼 때는 확실히 문제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눈팅만 했던 학습은 안 된다. 계속 스스로 말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너 이해했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폭풍이 점점 이 성장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커진다 이 말이죠. 폭풍이 커질수록 바람은 점점 증가한다. 즉 풍속이 증가한 거죠. 풍속이. 그러면 또 분사구문 또 나와요. 이 글은 아예 그냥 분사구문을 너무 많이 한다. 뭐 하면서 그 속도가 시속 118km만큼이나 되면서 per hour 시속이니까 시속 118km에 도달하게 되죠. receive는 뭐야? achieve. 성취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즉 도달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로 바꾸면 돼? reaching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 시점에서 태풍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허리케인이 됩니다. 이 폭풍은 북미 지역입니다. 이 교과서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이 읽는 교과서는 모두 다 100% 미국 겁니다. 미국 거. 북미 지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거대한 폭풍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심지어 우주에서조차 목격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수동태다. BPP니까요. 주관대가 나왔어요. 폭풍 입장에서 목격되는 거기 때문에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그러니까 보통 surprising enough 하면 충분히 놀랍겠다 흥미롭게도 아니고 그냥 얘는 그냥 흡수시키면 돼. 그냥 놀랍게도 surprisingly 얘 빼도 돼. surprisingly interestingly 상관없어. 왜냐 이게 부사거든. 이거 부사의 기능이 뭐야? enough는 항상 뒤에서 앞에 수식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아까 설명했지. to 부정사니까 충분히 형용사다. 항상 얘는 뒤로 가. 부사든 형용사든 어떤 부사를 수식하든 형용사 중에 다 뒤로 가. 자 일단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 폭풍은 어떻게 굉장히 고요한 중심을 갖고 있어. 근데 또 계속용법으로 그것은 뭐로 본다? The eye. 태풍의 눈이라고 부릅니다.